2013년 11월경 KT가 대한민국 정부의 어떠한 사전 통보나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중국, 홍콩 ABS사의 전략 물자인 무궁화 1호, 2호, 3호 위성과 주파수, 관제소를 헐값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뒤집어진 사건이다. 매각 과정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KT 측의 매각 협상 담당자였던 김원철은 협상 도중 ABS 측의 부사장직으로 이직, 거꾸로 구매자가 되어 협상을 체결했는데 누가 봐도 부정한 수단으로 회유된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KT 측의 누구도 의문점을 느끼지 못했다는 건 정말 한 줌의 설득력도 없다. 문제가 된 부분은 무궁화 3호 위성 개발에 약 3천억 원 정도가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들었는데 KT는 수명이 다 됐다는 이유로 단돈 10억 원 미만의 위성과 관제센터까지 중국에 팔아넘겼다는 것이지만 좀 더 조사해보니 이런 식으로 팔아넘긴 무궁화 3호 위성 말고도 다른 위성 여러 대가 더 존재한다고 한다. 그것도 정부와 아무런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강행하였으므로 큰 문제다. 우선 기술면에서 보면 관제센터는 다음과 같다. 수명이 다 되더라도 전략시설이라든지 물자 같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우리 자체의 소프트웨어도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것이었다면 완전히 국내에서 폐기해버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관제소가 중요한데 위성과 함께 관제소까지 팔아버린 KT가 설계 수명을 근거로 대는 것은 황당하다는 것이 정 고문의 주장이다. 인공위성은 국가안보에 직결된 중요한 전략 물자다. 군용 무전기도 다른 국가에 넘어갈 것 같으면 파기하는 마당에 위성 같은 전략 물자는 정부의 허가 없이 일개 기업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국민이 정부를 통해 기업에 임대해주는 국민의 재산이다. 중요한 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해 허위로 주파수 사용 신청을 해서 무상임대를 한 것은 매우 큰 문제다. 기사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위성을 매각하면 우주궤도 점유권까지 같이 넘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검찰과 법원에서는 KT에게 외환의 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ABS사는 외국 법인이지만 사주는 엄연히 한국인이고 단지 회사의 소재지가 중국, 홍콩일 뿐이라 KT에 대해 외환의 죄가 적용될 여지는 없었고 실제로도 적용되지 않았다. 2021년 기준으로 이미 11년 전부터 다른 금융투자회사에게 ABS 소유권이 넘어갔고 2017년에 CEO도 교체되었다. 결국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해당 매각은 무효임을 KT에 통보한 후 무궁화 3호를 매각 이전 상태로 되돌리라고 명령했다. 기사 정부가 매각 계약을 무효화시켰음에도 KT와 ABS는 무궁화 위성 3호의 재매입 비용을 합의하지 못했다. 역시 가격 문제가 불거졌고 ABS는 이미 해당 위성을 사용 중이었기 때문에 이를 재매각할 때 발생하는 피해액을 감안해 매입 금액보다는 많은 액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건은 미국 국제중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보통 국제중재로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23년이 걸리는 만큼 황창규 회장 재임 기간 안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ABS는 위성중계권을 이용해 연간 수익 수백억 원을 올렸고 이후에는 연간 1,000억 원도 넘길 것으로 예상되었다. ABS의 사주와 부사장은 한국인이었고 이런 부당한 거래에 KT 고위 간부가 협력해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다. 단순한 전략 물자의 판매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횡령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공기업 시절에 한국통신의 모든 시설과 자산이 민영화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일부 자산을 KT의 관리권만 위임한 거통신망, 주파수 위성 등도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더 큰 문제다. 애초에 제대로 보고를 안 받으면 이런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지한 정부기관의 관리, 소홀과 전문성 부족이 문제를 부른 것이다. 최종 조사 결과 KT 이석채 회장은 무혐의 처분, KT에게는 과징금 750만 원이 부과되었다. 2015년 가을 KT는 통신 130년을 맞아 대대적 홍보와 마케팅을 기획하고 KT 페이스북은 통신 130년 추억을 올려주세요. 라는 이벤트를 기획했는데 추천수 1위를 니들이 팔아먹은 인공위성이 먹었다. 2016년 1월 13일 인공위성 불법 매각 관련해 임원 2명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해당 위성은
중재 판정 취소 소송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회수 가능성이 높지 못하다. 무궁화 사무위성이 있던 정지 궤도. 동경 116도의 궤도 점유권을 유지하기 위한 무궁화 7호가 2017년 발사에 성공하였다. 염천교 리턴즈 10화 2부 영상에서 짱새가 17분 30초부터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다. 2018년 3월 ABS와의 국제소송전에서 패배해 100만 달러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KT 헐값 매각 무궁화 사무위성 패소. 100만 달러 이상 손해배상 판결. 2020년 2월 항소의 상고까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2023년 10월 9년 전 피의자 김원철 전 KT인공위성 개발 관련 기술실 무총괄 박사의 해외 출국으로 중단되었던 검찰 수사가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개되었다. 자수를 하거나 반대로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데 검찰은 김 씨에 대한 특가법상 배임 혐의는 무혐의 증거 불충분, 대외무역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기소 중지한 바 있다. 2024년 2월 검찰은 매각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수사를 종결했고 이에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조태욱은 즉시 항소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이 뒤로는 중국 공산당에게 우리 국민의 혈세 무궁화 사무위성 한 기에만 국민의 혈세 5천억 원이 투입되었다. 로 만들어진 인공위성 체계를 가져다 바친 모두 합쳐 단돈 5억 3천만 원이라는 거저주는 가격. 21세기의 대표적 매국 행각을 벌인 매국노 김원철에게 사법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고 검찰은 기소 중지를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누가 봐도 피의자 김원철은 실제 주법이 아닌 바지 사장이며 그의 뒤에 이자를 비호하는 배후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이 배후 세력이 전새누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사법부와 검찰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의심치 않을 것이다. 하루빨리 가칭인 공위성 특검을 통해 2, 3기의 무궁화 위성과 궤도 관제소를 정말로 5억 3천만 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했는지 아니라면 실제 매각 대금은 얼마였는지 그 차액은 얼마였으며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인공위성 특검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여 실제 매국노 진범과 그 배후 세력을 밝혀내어 모두 엄벌에 처해야만 한다.